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소유에 관해서 9번째 강의로서 행복과 감성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성지능은 강의 내용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행복은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을 위해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선 가정이 행복해야 되니까, 가정생활이. 그 다음에 친구와 직장 동료의 관계를 비롯하여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인격 수양도 필요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많은 가르침을 내렸는데, 불교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처님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데올로기에 매이면 사물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마찌마 니카의 72번째 바차고타의 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에 보듯이 부처님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마음을 열고 다양한 주장과 관습을 받아들이려고 가르쳤어요. 부처님은 우리가 경직된 가치체계에 갇히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남의 말과 여러 가지 생각과 관습을 받아들이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새겨들여야 할 가르침인데, 역사를 보면 쇄국을 한 나라는 흥한 적이 없고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를 중시한 나라는 흥했습니다.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열린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도의 삶은 바로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한다. 열린 마음일 때 자유와 평화도 따라온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사실 다른 모든 성인들이 가르친 것도 부처님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인들이 가르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들어서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불교의 독특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챙김 명상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자인의학자인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와 대체의학의 전문인 벤 존슨 박사는 함께 힐링 코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의사로서 마음의 힘에 대해서 관찰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의미해 볼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이 세계의 하나죠.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우리는 인생, 건강, 성공에 관한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가 있다, 우리한테. 그건 뭐냐면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면역체계와 치유체계다. 여기서 말하는 면역체계와 치유체계는 우리의 육체적인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는 이 중요한 첫 번째 면역체계와 치유체계를 없애버리는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스트레스로부터 없어진 첫 번째 하나를 복구하는 또 하나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자기들의 본바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특히 암 환자 중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자기들이 한 15,000명 정도의 그 환자를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심리학자이기도 하니까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깊은 마음속에 본인도 모르는 어떤 꽁하고 맺힌 마음, 그걸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화, 짜증, 누군가를 피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죄에서 해방된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이 해방되는 처사입니다. 용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용서를 거부하는 한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법은 없거든. 그 사람은 몰라요. 용서 못해가지고 꽁한 사람에서 괴로운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풀어라. 근데 그 푸는 게 잘 안 풀리잖아요. 그걸 푸는 방법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도의 원리에 따른 마음의 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재물과 오용락이 주어져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바탕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다시 한번 소개시키면 법국경 개송 3가사입니다. 그는 나를 헐뜯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가 손쳤다. 이 같은 생각이 남아있는 자에게서 미움은 가라앉지 않으리. 그 다음에 이 같은 생각이 남아있지 않은 자에게서 미움은 가라앉으리. 이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행복의 길을 들을 수 있다. 이건 바로
요즘 의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부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하라고 마음먹는다 해서 용서가 된다면 그는 이미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일 겁니다.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을 훈련시키는 좋은 수단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도 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는 선택도 하지 말고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부글부글 끓는 내 모습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마음은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자꾸 에너지를 줄 필요 없어요. 그 친구가 이런 말 했는데 그때 내가 이런 말 했으면 좋았을까? 괘씸한 걸 내가 다음번에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분노하는 마음에 자양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주시하면서 호흡에 따르는 느낌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찰이나 선원에 가면 이런 가르침을 줄 테니까 제가 깊이 있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명상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감성지능이 개발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감성지능이란 건 뭐냐면은 요건 그냥 제가 차드맹탄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에서 그냥 옮겨 썼는데 그 책 35페이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감성지능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피터 셀로베이와 존 디 메이어는 감성지능을 이렇게 정의해야 한다. 감성지능이란 것은 자신과 타인의 기분,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 사이를 구분하며 이 정보를 자신의 생각과 행동 지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보통 IQ라 그래서 소위 지능이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성공했다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타고난 IQ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은 감성지능 훈련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어요. 데니얼 골만이라는 사람은 감성지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감성지능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감성지능은 감성 능력이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되는 학습된 능력이다. 감성지능이 높으면 무엇이 좋은가? 감성지능은 업무면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을 갖도록 해준다. 뛰어난 업무 성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들은 IQ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면은 영업직이나 서비스직뿐만 아니라 순전히 지적 능력이 높아야만 할 것으로 여겨지는 엔지니어의 경우에도 감성지능이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는데 감성지능은 이런 능력을 길러줍니다. 강한 성취욕과 높은 성취 기준,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개념적 사고, 분석 능력, 도전 의지, 자신감 이런 거 있으면 당연하게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럼 탁월한 리더십은 이게 데니엘 골만의 연구 보고인데 뛰어난 리더들이 보이는 탁월한 능력의 80 내지 100%가 사실은 감성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를 데니엘 골만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타 항공의 CEO인 제럴드 그린스타인의 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거기에 뭐냐면 그는 2번씩이나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는 회사 내의 의사소통 라인을 되살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회사 직원들끼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했더니 회사가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는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고 감성지능을 이용하여 근무 환경을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전문가 웰리스 바크만의 이 얘기를 하면은 바크만의 연구 제목은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1등을 한다는 건데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아픔을 느끼고 남이 기뻐하는 거 보고 기쁨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드는 사람들 많을 텐데 미국 해군에서 주로 했다 그래요. 미국 해군의 유능한 사령관들이 평범한 수준의 사령관보다 더 긍정적이고 사교적이며 감정 표현이 더 풍부하고 인상적이고 더 다정하고 더 많이 웃고 상냥하며 더 친근하고 민주적이고 더 협적이고 더 호감을 주고 더 재미있고 더 고마워하고 남을 더 신뢰하며 훨씬 친절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남을 잘 이해하고 남에게 호감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더 사령과 더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마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행복은 분명히 훈련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훈련은 마음이나 감정 상태, 현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통찰에서 시작되면서 이 통찰은 우리의 내적인 행복을 극대화하는 습관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차드맹탄이 쓴 책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나오는데 40페이지 나온 걸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그래, 감성지능을 강화시킨 요소들이 행복의 조건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요약하다 보면 감정도 훈련될 수 있습니다. 감성지능도 훈련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 마리의 영을 보고서 괴가천선을 하고서 사람이 착해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감성지능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주의를 기르는 것이 뇌의 구조를 바꾸거든요. 이런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 뇌의 그 시냅스 연결을 바꿔요. 주의력 훈련이 감정 조절의 시작이다. 지금 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는 차드 맹턴의 책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나오는 겁니다. 이게 페이지는 전부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감성 지능 훈련은 주의력 훈련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바로 명상 시작이죠. 고요하고 맑은 마음을 갖게 하는 강하고 안정적이고 예리한 주의력이 감성 지능의 토대라는 것이다. 감정에 휩쓸리거나 동시되지 않고 그저 감정을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훈련을 우리가 불교의 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죠. 또 다른 예는 주의력이 자기 조절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행동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챙김 명상을 하다 보면 내가 화를 냈을 때 화가 나서 화를 벌컥 내기 전에 내가 화를 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준다는 뜻입니다. 이 책의 46페이지에 보면은 빅터 프랭클은 그 죽음의 소용서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인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으면은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짧은 시간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답니다. 우리 마음의 작용이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질과 행복이 좌우된다 이런 말을 했고 카바찌는 뭐라 했냐면은 의식적이고 비판단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비판단적이란 말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딱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알아채는 거. 틱나다는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의식을 지금의 현실에서 살아있도록 하는 거. 이건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 라벨링이라는 말을 이 책 47페이지에 하는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에 이름을 붙일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가 무슨 감정이 났으면은 그냥 이렇게 흘려가는데 하지만 거기에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나빠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그렇게 세분한 걸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흑과 백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감정 입자도가 낮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흑과 백이 아니라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그걸 우리가 감정 입자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입자도를 높일수록 우리가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에 집중하라. 훈련하는 거니까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감정은 신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모든 감각적 경험은 단지 심리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긴장하거나 할 때는 소변이 마렵거나 눈이 감기거나 어떤 몸의 신체의 반응이 나오니까 몸의 주의를 잘 자기 몸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감정에 대한 고해상도의 의식이 가능하다. 고해상도의 인식이란 말이 감정 입자도예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겁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뿐만 아니라 덤덤하구나. 조금은 내가 지금 좋은 기분이 있고 자칫하다 보면 이거 사라질 수도 이런 식으로 감정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뜻이죠. 감정이 느린 동작으로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지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데 매우 능숙해진다. 그러한 감정의 변화를 잘 읽어내고 내가 느낄 때 그 관리하는데 능숙해지는데 그런 것을 훈련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 때 그것을 포착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경험에 의하면 이 작업을 몸에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언뜻 우리가 감정이 인해서 화가 나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면 화가 내가지고 폭발시킬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알아채는 그 순간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하는 순간 감정을, 그 화난 감정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서 거친 폭력적인 행동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 50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몸에 대한 고해상도 인식 능력을 개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직관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자기 감정의 변화를 잘 읽을 수 있으면 직관도 뛰어난다는 거죠. 직관이 뛰어나면 좋은 아이디어도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관은 상당 부분 몸에서 나오며 그것에 유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또 그것은 유익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련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관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신경학적인 설명이 가능한데
데니엘 골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데 거기에 써놨죠. 영어로 강글리아라고 썼는데, 대뇌핵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행하는 전부를 관찰하며 결정하는 규칙을 추출해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지혜는 다 대뇌핵에 저장되는데, 대뇌핵은 근데 너무 원칙이라서 언어 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바를 말로 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감정으로 나타낼 뿐이지. 그것은 감정으로 말을 하며 뇌의 감정 중추 및 내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그냥 그 순간순간 변화를 자기가 알아채면은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핵은 직감으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고 그냥 바로 말해줘요. 실패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운이라거나 팔자소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대뇌 기저역의 직관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이끌기 때문이에요. 반복적인 실수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입니다. 그리고 명상만큼 좋은 것이 염불이고 감사 기도도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다른 신경과학자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